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도 토목설계 모의고사 8회입니다. 같이 병행하는 수업은 2020년도 토목설계 모의고사 7회고요. 그죠? 길지 않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집중 부탁드리고 시험 날짜가 얼마 이제 남지 않았죠, 사실은. 한 번 올 때마다 날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데 마무리 진다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저도 가능하면 이제 복습 위주로 계속 다시 같은 내용도 반복할 예정이니까 가볍게 듣고 집에 가서 돌아가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분석을 해놨고요. 오늘은 2020년도 8회차 같이 병행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칭 한번 하고요.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오늘 날짜가 며칠이에요? 17일이죠? 오늘도 또 비가 와요. 공교롭게 수업하는 날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네요. 그래서 미세먼지도 많고 비도 오고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까지 있고 쉽지가 않겠 마음이 약간 뒤숭숭하잖아요. 그리고 나만 그런가? 몸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잘 한번 오늘 하루 마무리 지어 봅시다. 그다음에 인강령도 마찬가지로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들으실 것 같은데 그죠? 하루 잘 마무리 지으시고 남아있는 날짜 그렇죠? 네, 마무리 잘 지어서 시험 때까지 컨디션 관리 잘 해봅시다. 이번은 실제 시험장에서 맞추기 좀 어려워요. 근데 개정된 내용을 제가 이제 가능하면 이제 왜냐면 이제 2020년도 문제는 이미 개정 전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제가 좀 무리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조금씩 넣고 있는데 막상 풀어보면 별건 없어요. 다만 이제 개정됐다는 내용 자체가 거부감이 들어서 이게 풀기 좀 어렵거든요. 같이 한번 그래도 이론 한번 정리하면서 칠판에 그려놨거든요. 오늘은 이제 개정 전후 같이 한번 둘 다 해볼게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철근비에서 전체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정답은 해설지 보고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제 시험 직전이니까 흐름 잡으면서 그렇죠?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맨 처음에는 이제 개정 전 내용을 먼저 할 거예요. 개정 전 내용은 원래 이제 전통적인 내용 수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솔직한 제 생각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개정이 됐으니까 나올지 말을지. 그렇죠? 물론 이제 확률적인 부분이지만 제가 제안을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여러분 직접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이제 직사각형 단면 나와 있고요. 변형률도에다가 응력도, 휘트니가 제안한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시작해 봅시다. 우리 공칭 강도다라고 하면 우리 휜 부지에서 공칭 강도다라고 하면 가끔 물어보거든요. 휜 부지의 문제 갖고 뭐 공칭 상태다 혹은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강도석예법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강도석예법은 이미 극한 상태를 가정합니다. 콘크리트 극한 상태. 변형률이 얼마일 때 바로 이게 0.003일 때죠. 사실 얘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공칭 상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휘트니가 제하는 응력도 그려져 있고요. 압축력 C와 인장력 T, 늘상 적혀 있는 거니까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렇죠? 뭘 구하는 거냐면 우리 공칭 강도, 설계 강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설계 강도 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거쳐지는 할 과정이 있는데 우리 압축력 C와 인장력 T가 같다는 식을 통해서 중립축이라든가 철근비를 계산하게 돼요. 잘 보도록 해볼게요. 제가 압축력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얘 최적 블럭이니까 많이 아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예요? 0. 바로 FCK AB. 그렇죠? AB는 직사각형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 그렇죠? 원형이나 임이 되면은 적용되지 않겠죠. 그때는 이제 AC. 인양 T는 뭐가 되느냐? T는 AS, F, Y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물론 얘는 그냥 아무 때나 FY 쓰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요 이실론 S의 변형률 크기가 맞죠? 이실론 Y랑 비교해서 맞죠? 작으면 혹은 크거나 같으면 크거나 같은 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FS는 그냥 F, Y 쓰는 거고 작을 때는 뭐 쓰는 거예요? 후프의 법칙 ES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식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 상태를 통해서 같다라고 나오니까 맨 처음에 미수 누구 구할 수 있는 거냐?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A를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중립축을 구하고 강도 감소계에서 파이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야. 그러니까 A 구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C 구하고요. C 구한 다음에 입실론 T 구하는 거야. 입실론 T 구하는 공식이 구두상 말씀을 드릴게요. C분의 D가 아니라 DT-C 곱하기 극한 변형률이에요. 0.003. 그렇죠? 그래서 파이를 결정 짓는 거죠. 자, 우선 A 한번 써볼게요. 같다. 나머지 넘기면 되니까 0. 바로 FCK B분의 AS F Y 되죠. 위 과정에서 가끔 교수님이 이제 어떤 개인의 취향이거든요. 실제 설계할 때 어떤 과정에서
공식화, 이걸 툴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공식을 만들어서 푸신 분이 있고요. 원리 원칙대로 접근해서 푸는 분이 가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 교수님들이 가끔 요 AS 물어봐요. 실제로. 그래서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AS는 정답이 얼마냐? 이번 이 모의고사 문제 정답인데 FY분의 0.85 FCK 뭐가 되는 거예요? AB가 되는 거죠. 원래 전통적인 문제는 A를 주는 게 맞아요. A가 얼마다라고 보통 이제 가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AS가 보통 우리가 설정하는데 A가 보통 가정돼. 실제 설계하다 보면. 그래서 원래 시험 문제는 A를 보통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가끔 어떤 문제는 이제 수학적인 문제를 만들려고 A에다가 C를 이용해서 내는 문제를 이제 접목시키는 거죠. C가 나오면 다시 A로 바꿔서 넣어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계속 갑니다. C는 뭐냐면 베타 원분의 뭐다? A. PTD가 제안하는 이 A와 C는 베타 1에 의해서 크기와 위치가 정해지는데, 그렇죠? 이 베타 1은 FCK가 28MPa 이하일 때 얼마냐면 0.85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예요. 2배, 28의 2배는 56이죠? 보통 외울 때는 그때는 이제 56, 2배를 넘는 경우로 제가 외우라고 합니다. 2배를 넘는 경우 얼마가 되는 거냐면 0.65. 나머지 그 사이는 이러한 보관식을 씁니다. 제가 약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죠? 이분이 전부 다 개정돼서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장에서 조금 더 그렇죠? 양보하고 있는 거 좀 공부를 미리 해보셔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과정 이렇게 들어가고 공치인 강도 mn 구한다라고 하면 이 mn은 구하는 식이 as fy 우력의 팔 길이가 d-2분의 1. 식을 정리해보면 요게 인장력 t, 요게 우력의 팔 길이 z. 그럼 얘는 뭐하러 구했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md는 파이 mn인데 여기에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런 가정이 요 두 개가 그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철근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철근비. 최소 철근비 있고 뭐 균형 철근비 있고 철근비 최대 철근비가 있는데 최소 철근비는 여러 번 했으니까 저는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균형 철근비 지금부터 유도합니다. 자, 압축력과 인장력은 같다. 압축력 구하는 공식 똑같이 쓰면 돼요. 여기다가 0.85 FCK A, B. T는 뭐다? AS, F, Y. 철근비 구하는 공식이 AS인데 우리가 로가 철근비 로가 정의가 BD분의 AS니까 요 AS에다가 AS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의 BD를 곱하면 보통 AS에다가 로 BD를 대입하면 돼요. 로 BD. 그러니까 이 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로 BD F, Y로 바뀌는 거죠. AS 대신 로 BD.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건 로니까 이 로를 식을 정리하게 되면 지금 이거 보고 유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알고 있는 식 그대로 쓸게요. 0.85 베타 1. 그렇죠? 그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FY분의 FCK.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뭐가 붙는 거냐면 D분의 C가 붙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 식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죠? 다음에 요 D분의 C, 요 변형률, 특히 이 C에다가 이 C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성을 결정짓는 어떤 역할을 해주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는 식을 대비하는 거죠. 제가 한번 대입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대입합니다. 그대로 끌어올게요. 0.85 베타 1 FY분의 FCK D분의 C. C가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C가 입실론 C 더하기 입실론 Y분의 입실론 C.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은 0.003 더하기 입실론 Y분의 0.003 D니까 D가 약분되면서 요 식으로 바뀌는 거 쓸게 제가. 변형률 때가 바로 요 식이 되는 거죠. 응력으로 바꿔주고 싶다. 같은 식인데 이걸 응력으로 바꿔주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요거는 600 플러스 FY분의 바로 600이 되는 거죠. 로 맥스 한번 구해볼게요. 로 맥스는 똑같은 식의 얘만 이시로 미니멈으로 최소 허용 변율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식을 바꿔주면 0.85 베타 1 FY분의 FCK. 여기가 식이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0.003 0.003 더하기 여기는 입실론 Y 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기가 얼마냐면 얘 대신 입실론 미니멈으로 바뀌는 거죠. 짧게 구조상 말씀을 드리면 400 이하일 때는 0.004 400 이상일 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2.0 입실론 Y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이것의 비율로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나눴다라고 하면 그때는 로비의 몇 배냐? 얘가 더 작습니다. 부등호 크기는 이렇게. 로맥스와 로비 얘와 얘와의 관계는 그렇죠? 얼마가 되는 거냐면 0.003 더하기 0.003 더하기 입실론 Y분의 얘는 입실론 미니멈이죠. 됐죠?
지금까지 적은 건 전통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 시험 문제를 모의고 테스트를 내면서 제가 깊게 자주 설명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좋아하지도 않는 얘기에다가 개정이 돼버렸으니까 제가 한 발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죠? 완전 초시생 처음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완전 이 내용이 원래는 사실 지금 이쯤이면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오늘 하루 수업 듣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혹시 또 모르잖아요.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출제자의 의지야, 성향. 그 출제자 성향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우리 법도 그 재판도 그렇다고 저는 들은 바가 있어서 주워 들은 거예요. 보면은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법조항은 있지만 비슷한 느낌이에요. 큰 어떤 방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저도 알고 뭐 어쩌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 얘기들이 이제 그 얘기가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출제자에 따라서 약간 이제 성향이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이제 방어는 갖춰야 되죠. 왜냐면 한 번 잘못하면 시험 1년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제가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또 놓치고 있으실까 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시작이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거 외워도 맞추기도 어렵고 됐죠? 대신 바뀐 거 위주로 그 외에 나머지 이제 구두 세목이나 이런 걸 외워서 6개, 7개 이제 깔고 기본 점수 확보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문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처음 하시는 분들 이거 따라서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모의고사 나와 있는 문제 있죠? 2020년도 문제 몇 개 없거든요. 그것만 찾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우선 이거 봅시다. 9번 문제입니다. 이 가장 전통적인 문제예요. 그냥 AS 물어봤죠? 어떤 식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 AS를 구하는 식은 바로 압축력과 인장력이 같다는 식이야. 그러니까 0.85 FCK는 AS FY니까 그냥 외워도 상관없고요. 그렇죠? AS는 정답은 FY분의 0.85 FCK보다 AB. 만약에 A가 주어졌지 않다라고 하면 좀 생각을 확장해서 A는 베타 1C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러한 문제가 건축과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고요. 토목과는 그런 문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사도 나온 적이 있어요. A는 베타 1C. 그렇죠? 끝났습니다. 다음 앞에 있는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철근비 묻는 문제죠. 그죠? 철근비 묻는 문제. 물론 제일 먼저 딱 봐야 될 건 개정 전 문제구나 먼저 인지를 해야겠죠. 뭐라고 하냐면 AS max를 물어봤습니다. AS max. 우리 철근 양은 철근 B에다가 유효 단면적 BD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거기 보기 보니까 전부 다 BD가 붙어 있네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식이 뭐가 되겠어? 바로 로 맥스죠. 근데 항상 생각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될 게 로 맥스는 식이 하나가 아니라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요거 뭐냐? 아래에 있는 얘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에 것 같아요? 아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아래 건것 같아요. 이유로는 뭐를 볼 수가 있냐면 600 플러스 F5은 600인데 600 플러스 F5은 600은 균형 상태를 말하는 어떤 표현이죠. 요거 균형. 여기. 그러니까 그 문제의 정답은 0.003 더하기 입시론 미니멈분의 0.003 더하기 입시론 Y 이거 하나 계산하고 로 B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로 B가 없죠. 로 B가 없는 이유는 풀었기 때문에 그렇죠. 0.85 베타1 F5분의 FCK 얘 대신 600 플러스 F5분의 600을 썼겠죠. 그래서 그 문제는 천천히 풀어보시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을 제가 미리 가르쳐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0.688이 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0.85는 여기 0.85. 베타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0.822가 된 겁니다. 알겠죠? 현재 여기까지가 애매해진 개정 전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정은 이 내용이고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 번에 될 것 같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제가 그때도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고 또 오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 듣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친숙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모의고사 문제 몇 번이냐면 2번과 16번입니다. 프린트 준비해 주시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시작할까요? 자, 압축측 콘크리트 극한 면율이 바뀌었어요. 얼마로 바뀌었어요? 압축측 콘크리트 극한 면율이 FCK 적어놨어요 제가 40MPa 이하일 때는 0.0033으로 원래는 0.003이었잖아요. 움직여도 될까요? 그렇죠? 10%가 더 연성으로 붙습니다. 여기 뒤에 하나 더 붙어. 알죠? 여기 하나 더 붙는다 주의하시면 되고. 그러면 만약에 40MPa 초과하면 뭐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지금 모의고사 문제 아까 몇 번이었죠? 16번 문제 봐보세요. 보기 2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물론 보기 2번은 잘못된 보기예요. 고쳐서 읽어볼게요.
준비되셨어요? 휨 모멘트 또는 휨 모멘트와 충력을 동시에 받는 부재의 콘크리트 앞쪽 측 연단의 극한 변율은 옛날엔 그냥 짧았어요. 0.003이다. 끝. 지금은 극한 변율은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40MPa 이하인 경우에는 0.002가 아니라 0.0033으로 가정하며 콤마 얘기 이어서 나갑니다. 40MPa를 초과할 경우는 매 10MPa 강도 증가에 대해서 0.0001씩 감소시킨다. 감소에 밑줄치시고. 우리 예전에 이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강도 콘크리트하고 저강도 콘크리트의 우리 응력변의 곡선 혹시 기억하세요? 짧게 그려볼게요. 이게 저라고 하면 고는 어떻게 가죠? 됐죠? 이게 고. 변연이 고강도 콘크리트로 이 변연이 길어져요? 짧아져요? 고일수록 더 짧아지는 거죠. 그죠? 이러한 성향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40MPa 이하일 때는 0.0033으로 통일시켜버리고 40을 넘어갔다라고 하면 0.0 쳐보시고 0.0033보다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작아야겠죠? 그래서 감소시킨다, 차감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얼마큼 차감시키고 있냐? 여기 차감. 1, 10, 100, 1000만. 만분의 FCK-40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50이다라고 하면 50이면 여기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10이죠? 그렇죠? 10. 그럼 만분의 10이면 여기 1입니다. 0.00 잠시만요. 11 맞아요? 0.032가 되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줄여나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요거는 외웠으면 좋겠고요. 0.033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고강도 콘크리트일수록 감소시킨다. 이 내용은 문맥상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감소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별 얘기 아니죠? 끝났습니다. 참고로 이슈론 S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응?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얘는 동일합니다. 가끔 생뚱맞게 얼마 전에 어떤 분 질문하셨는데 여기다가 막 희한한 개수를 곱하더라고요. 그건 한계상태 설계법이에요, 여러분들. 강도 설계법은 바뀐 거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직까지 제 생각에 제게 참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제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하다. 그러니까 얘랑 상관이 있다 없다? 똑같다. 실제 여러분 16번 문제 나와 있는 보기는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그 건설기준 코드를 그냥 복사해서 붙인 형태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표현. 16번의 보기 아까 몇 번이었냐면 1번이었나 3번이었나? 지금 읽어보세요. 네. 저랑 같이 수업하고 복습은 짧게 끝내도록 합시다.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실 때는 3번이죠? 맞죠? 아까 여기 한 거? 네, 똑같죠. 여기 뭐 이상 이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경계값이라서 등호는 어디 있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거기에 뭐 매일 필요는 없어요. 됐나요? 자, 응력도가 좀 바뀌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해하고 이해죠? 이해하고 이해. 하나는 그러면 아까 그 16번 문제는 더 이상 풀이하지 않을게요. 나머지 보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응력도는 포물선 직선형 분포. 얘가 포물선, 얘가 직선형 분포고. 잠시만요. 에어컨 좀만 낮춰주세요. 감기 듭니다, 여러분들. 이거 블럭이죠? 기존에 썼던 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FCK가 40MPa 이하인 경우가 우리 주된 관심사잖아요. 구 기준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개정된 기준끼리는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가. 그걸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40MPa 이하일 경우 뭐 바뀐 게 별로 없다는 얘기는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 기준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개정된 기준에서 이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포물선이니까 n차함수가 되겠죠? n차함수인데 만약에 FCK가 40MPa 이하다라고 하면 이 n차는 몇 차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는 2차 함수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포물선과 직선을 가르는 그때의 변율을 이슈론 C 제로라고 하는데 얘도 사실은 FCK 40MPa 이하인 경우와 40 초과인 경우가 나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40MPa 이하니까 저는 이후 전부 다 FCK가 40MPa 이하만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0.002죠. 0.00. 이러한 내용들은 따로 여러분들이 교재가 없으니까 앞서 모의고사 3회 몇 번에 있냐면 12번에 있습니다. 3회 12번에 있습니다. 알겠죠? 해설에 3회 12번에 있습니다. 얘가 얼마냐면 0.002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모의고사에 이 두 개의 크기를 직접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간단하게 등장할 수 있어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여기까지는 뭐 말씀을 드린 거고. 예, 똑같죠? 기존에 알고 있던 거 이렇게 되죠. 자, 왼쪽 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압축력과 인자력 같다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 A에 대한 중립축, 결국 중립축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A는 중립축을 구하기 위한 어떤 거쳐 지나가는 과정이야. 결국 C 구하는 거야, C. 그렇죠? 이 C를 통해서 파이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철비 구하는 과정도 이거 똑같은 식 쓴다. 아까 보여드렸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여기 들어가는 식이 뭐냐? 똑같이 0.85 FCK는 맞는데, 맞죠? 아시겠지만 얘는 포물선 형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등가 블럭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똑같이. 대신 그 블럭의 모양을 굳이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하면 이러한 블럭 상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뒤에 들어가는 면적이 뭐가 붙냐면 BC가 붙고요.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환산해 주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알파입니다. 알파. 알파는 무슨 계수냐? 얘는 일종의 크기 계수고요. 이따가 보시면 여기 베타 붙거든요. 베타는 위치 계수예요. 알파, 베타. 아시죠? 우리 압축력과 실제 응력변화의 곡선과 이렇게 이성한 모델은 두 가지가 일치를 해야 돼요. 바로 크기와 위치입니다. 크기와 합력의 작용점 위치죠. 크기와 위치. 그러니까 알파는 크기를 보정해주는 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베타는 위치를 결정해주는 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모의고사 문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2번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특히 괄호 부분 보시면 단, 네 번째 우측에 있습니다. 콘크리트 압축 합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위치가 뭐다? 알파가 0.8. 위치를 나타내는 계수 베타가 얼마다? 0.4죠. 그러면 실제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크기와 위치를 갖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했나요? 자, 그럼 계속 갑니다. 이거 왜 한 거라고 몇 번째? C 구하는 거죠. 아까는 A를 거쳐서 C를 갔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바로 C로 갈 수 있는 거죠. C 구하는 과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나머지 나눠보면 되니까 알파 0.85 FCK 그다음에 B 여기 뭐다? AS F Y죠. 아, 알파 뭐지 얘기 안 했구나. 4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 이 알파는 고정이죠. 얼마예요? 이거는 0.8. 그죠? 그다음에 이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베타는 0.4입니다. 그죠? 다 줬죠? 제가 심지어 거기다가 0.8, 0.4. 그죠? 정답은 이거 대입하면 나오겠네요. 응?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잖아. 진짜 별거 아닌 문제에서 다 써줬거든 내가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험장에서 쉽지 않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이거 계산하면 정답 얼마 나오냐면요. 250이 나옵니다. 단순 계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철근비 한번 해볼까요? 철근비. AS는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로 B D라고 했죠. 여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철근비는 제가 설명을 하되 들어보시고 기억에 남으려고 뭐 크게 제가 S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을게요. 올해는. 그렇죠. 로니까 로 구한다라고 하면 로는 뭐가 바뀌었을까? 로 구하니까 로 BD 나눠주면 되겠다. 그죠? BDFY. BDFY니까 BDFY 여기다 나눠주면 되겠다. 아, 준비 끝. 해볼게요. 알파 0.85 FCK 여기 FI분의 FCK FY분의 FCK FY분의 FCK 이렇게 쓸게요. 이쁘게 만들어지진 않네요. 제가 써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붙냐 맞을까? BB 지워지고 뭐가 남냐면 D분의 C가 남죠. 그렇죠? 혹시 좀 낯설다라고 하면 아까 표현된 그 식과 한번 제가 단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눈에 한번 사진 찍듯이 찰칵 찍어주시고 한번 움직일게요. 똑같네, 그죠? 베타원 바뀌었다, 그죠? 베타원이 들어갈 자리에 뭐가 바뀌었어요? 알파가 들어갔고 그 알파의 값은 얼마예요? 0.8. 얘는 얼마요? 0.85일 수도 있고 아닐 이렇게 나뉘는 거고, 그죠? 똑같은 변수인데 어쨌든 단순하게 어쨌든 요 베타원 저기는 뭐가 들어간다? 알파. 그렇죠? 만약에 40메가파스칼 이하로 한정한다라고 하면 이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0.8. 이하 D분의 C는 사실 뭐 C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개정된 내용을 넣어주면 되지만 그래봐야 콘크리트 압축적 극합분율이 0.003에서 이러한 것들을 바뀌었다는 것 외에는 뭐 큰 차이는 없죠. 흐름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흐름이에요. 그냥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얘가 아무래도 원래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과 좀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죠. 압축력 써봅니다. 압축력이 뭐냐면 0.85 FCK AB에다가 여기다 뭘 곱해요? 이타를 곱하는 거죠. 이타. T는 뭐다? AS FY. 그러면 A 구할 수 있겠는데요? 그죠? 얘는 A부터 먼저 구해야겠다. C를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A 구하는 공식은 아까 구했던 이타 0.85 FCK. 이타는 얘하고 얘의 어떤 관계를 맞춰주는 보존계수예요. 이타 0.85 FCK. 그 다음 뭐냐면 B분의 AS FY. 되게 많이 닮았네요. 그죠? 그럼 그 다음 C는 뭘까요? C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타 1분의 뭐다? A. 그럼 뭔가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차이점이냐? 이 베타 1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베타 1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름은 같은데 한번 움직일게요. 기존의 베타 1은 이거였잖아. 바뀐 베타 1은 그게 아니죠. 하나만 써볼까요? 4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 물론 저는 처음부터 얘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혹시 잊었을까 봐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이 베타 1은 얼마요? 0.8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베타 1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 베타 1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베타와 베타 1. 얘와의 도심을 결정짓는 계수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회차 12번 문제 보시면 그러한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12번. 그러니까 제가 0.8이다. 제가 0.4였죠 아까? 얘는 2배 0.8. 항상 거의 2배 차이 나다 생각하시면 돼요. 0.4, 0.8이 2배 얘가.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절반. 베타하고 베타 1은 절반 차이 나는 거죠.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똑같이 구했다라고 하면 이 베타 1이 바뀌어 버렸구나. 그렇죠? 하고 내가 문제 접할 수 있는 전통적인 문제에서는 이 베타 1이 바뀐 거야.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철근비 같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AS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로 B D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 유도해 볼게 제가. 로는 자 BD FY 나눠주는 거니까 여기다가 BD 그다음에 FY 여기 써주고 A는 똑같이 베타 1 C니까 바꿔주면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뭐가 되는 거냐면 식을 똑같이 비슷하게 맞춰줘야지 여러분이 또 보기 편할 거 아니에요. 이타 0.85 FCK. 순서는 아직 정해진 순서가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쓸게요. 곱하기니까 베타 1 FY분의 FCK D분의 C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요거랑 원래 알던 식이랑 한번 사진 찍어서 비교해 볼게요. 자 눈에 사진 찍어주시고 최대한 기억에 남기려 노력해 보세요. 자 움직입니다. 얘랑 뭐가 달라요? 원래 0.85 앞에 이타 붙는 거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0.85 FCK 이타 붙고 이타는 1이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똑같죠? 베타 1 똑같은 식. 다시 올게요. 내 말은 요 이타는 1이야 어차피. 요 1이야. 그러니까 매달고 다니긴 하지만 답에 미치는 영향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러니까 결국 0.85 FCK 혹은 뭐 0.85 죄송합니다. 요 식이 아니죠. 요게 순서를 제가 막 임대로 정하려고 하니까 순서가 뒤죽박죽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누가 정해진 건 아니니까 제가 그냥 쓸게요. 어제 1위가 의미가 없고 보통 0.85 베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걸로 외우잖아요. 이 베타 1이 얼마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기는 0.8로 바뀌었다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F5분의 FCK D분의 C니까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과거 기준과 신기준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긴 있어. 가장 큰 차이는 0.85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 베타 1에 들어갈 0.85 대신 전부 다 0.8 집어넣어야 돼. 그게 차이고 이 둘은 차이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여기 알파 값에 0.8 들어가나 그렇죠? 여기 베타 1에 0.8 들어가나 결국 결과식은 똑같잖아. 0.8 곱하기 0.85 곱하기 F5분의 FCK D분의 C나 여기 보시면 얘 어차피 1이니까 0.8 베타 1 0.8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0.85 F5분의 FCK D분의 C나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결국 차이가 없죠. 그러하더라. 그런 얘기야. 내 말을.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좀 웃기긴 한데 이렇게 바뀌었어 내용이.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시험지 낼 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 사실. 그죠? 아니 내가 그냥 새로운 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기존 거나 하세요. 그럼 뭐 사실 그렇잖아. 그래서 뭐 맞으면 그냥 안 넣으면 뭐 내가 책임 안 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무책임하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을 이제 다행히 9까지 먼저 한번 봤죠.
국가직은 확실한 건 뭐냐면 다 피해내서 다 피해서 전했어. 확실히 그건 분명히 맞아요. 예를 들어서 기둥의 한정져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둥에 뭐 나왔어 그때? 우리 편심 없는 거 중시추 과정 나왔잖아요. 우리 알파 파이 피제로 PD는 알파 파이 피제로 그죠? 그 다음에 원래 편심 있는 거 아시죠? 편심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 기둥에 PM 상관도 나왔지. 제가 모의고사 때 편심 있는 거 한 번도 했어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죠? 왜 안 했냐면 개정됐거든요. 걔는 개정되면서 개정 전의 내용, 그러니까 중시추 과정을 봤을 때는 안 바뀌어서 시기 알파 파이 피제는 이미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언급은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확률적으로 한 번 나왔으니까 지방직은 좀 비율 잘 줄인 거고 대신 편심이 있는 거는 제가 아예 통째로 빼버렸잖아요. 편심은 개정이 돼버렸어. 그래서 제가 아예 얘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이걸로 똑같이 구해야 돼. 편심 기둥. 응?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PN 식 되게 복잡한 거. 그건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뭐 기존에 잘 하시니까 상관없는데 그거 괜히 들쑤셔가지고 서로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개정 전 우리 다시 한번 그래도 한 번쯤 공부하세요. 이거 오늘 제가 한 거 정도는 알겠죠?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2020년도 몇 문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완전 처음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공부하고 좀 듣고 있는 거니까 찾아서 정리 한번 해보시고 개정 후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 간단한 것 정도 물어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모의고사 문제 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2번은 어려워도 16번 정도는 여러분 좀 눈썰미 있게 풀어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앞선 모의고사 문제 제가 낸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물어본 거거든요. 개정된 것들 전부 다. 그래서 그 정도는 다른 거 상관없이 그냥 모의고사 문제 정도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연습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시험장에 나오면 당황하지 마 여러분들. 알겠죠? 괜히 쫄아가지고 딴 것 갖다 못 풀지 말고 풀 수 있는 거 집중하시고 피할 건 피하고 그렇게 해서 균형 잘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뭐 이렇게 바뀌었다. 소개차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학습적으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아까 그 16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모의고사 문제 16번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아까 말씀드렸고 1번 원래는 이제 변형률은 중립치부터 거리에 비례하잖아요. 이거 삼각형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거 쓴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거기 보시면 깊은보죠. 깊은보는 예외입니다. 브래킷도 마찬가지고 깊은보는 비선형 변형률 분포. 그러니까 변형률 분포 얘가 아니라 얘를 이렇게 곡선 형태로 비선형으로 봅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생략할게요. 개 또는 아니면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모델을 설계할 수 있어요? 스터타입 모델로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보기 1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2번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3번 아까 말씀드렸죠. 3번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일합니다. 거기 이상한 거 막 계속 곱하면 안 돼요. 그렇고 4번 이것도 개정 안 됐죠. 어떠한 모양으로도 가정할 수 있다. 이건 공식적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개정 전에는 휘트니 요거 쓴 거고 그렇죠? 직사각형 블록만 쓴 거죠. 베타원이 이랬고 개정 후에는 포물선 직선이라던가 아니면 휘트니와 비슷한 요걸 쓰는데 휘트니와 차이점은 똑같은 직사각형 블록이지만 베타 값이 다르죠. 요거, 그죠? 베타 값이 왜 바뀌었겠어요? 베타 값이 바뀐 건 얘가 바뀌어서 그런 거죠. 베타 원 말이야. 베타 원. 얘 때문에 바뀐 거야. 얘 때문에. 그죠? 네, 끝났습니다.